그 다음 주제는 이제 인캡슐레이션 이제 설명했고, 실제로 클래스를 어떻게 우리가 자세하게 구현을 하느냐, 이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선언을 어떻게 하는가? 자, 클래스 선언에 필요한 요소들은 아까 앞 시간에 배운 모디파이어,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상속받고 싶다, 슈퍼 클래스로부터 이제 슈퍼 클래스 이름을 넣어야 되고, 만약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implement이라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구현하고 싶은 인터페이스도 그 클래스 선언에 추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클래스의 바디의 내용들을 채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선언할 때는 이제 public이라는 모디파이를 넣을 수도 있어요. 넣으면은 이제 이 클래스는 누구나 이제 액세스 가능한 그런 클래스가 되는 거고, 넣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디폴트 모디파이어 되기 때문에 아까 디폴트 모디파이어의 그 스콥이 어떻게 됐었죠? 자기 패키지 안에까지만 액세스하도록 어떻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표 봤을 때 그 자기 패키지 안에서만 상한 용도를 할 때는 퍼블릭을 빼거나 하는 거죠. 그 요거를 퍼블릭을 하거나 안 하는 것도 사실 설계상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패키지 안에서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클래스들이라고 내가 디파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패키지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얘는 퍼블릭이네, 밖에서 쓸 수 있는 건가? 하고 굳이 안 써도 되는 건데 막 꺼내가서 쓰게 되면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엄청 복잡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도 약간 이제 숨겨놓는 거죠. 퍼블릭 안 쓰고. 이런 모디파이어를 되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나중에 프로그램 유지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퍼블릭 단어를 떼버리고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 사람이 그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에러가 뿌려지면 알게 되죠. 잘못 짜고 있구나 알려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디파이어를 항상 의도에 맞게 정확히 선언하는 게 중요해요. 모디파이어 들어가고 그다음 클래스라는 키워드 넣고 그다음에 클래스의 이름, 내가 이제 만들려는 객체 설계도에 그 객체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그다음에 슈퍼 클래스를 익스텐드 하는 경우에는 익스텐드라는 키워드를 넣고 슈퍼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면 되고, 만약에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전체, 이 익스텐드부터 슈퍼 클래스 이름까지 그냥 안 쓰면 돼요. 쓰진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implement라는 키워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름을 넣어주면 되고, 바디 안에 이제 필드, 컨스트럭터, 메소드 디클레이션 이런 내용들이 쭉 선언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구현하는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만 퀴즈를 내볼까요?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또 선언할 수 있을까요? 네, 선언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되게 내부적으로 한 번만 사용하는 클래스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밖에다 명시적으로 보이게 안 하고 내부적으로 그냥 쓸 것만 안에만 선언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언어가 이렇게 좀 난잡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난잡해지면 개발자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울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어떤 개발자 입장에서는 굳이 밖으로 선언할 필요 없는 클래스들을 그냥 안에서 일회용 한 번만 쓸 건데 내부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더 이제 유용하고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도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 자기 그 의도와 그 목적과 그다음에 본인이 판단하는 장점에 따라 가지고 언어 자체가 이제 문법들이나 기능들이 이렇게 추가되거나 바뀌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네. 클래스 선언 이렇게 한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할 때 반드시 뭐 대문자를 할 필요는 없지만 컨벤션이 대문자. 그래서 클래스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나올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뭐 이렇게 식으로 단어의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하는 게 컨벤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형태만 봐도 이게 클래스구나 아니면 필드구나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컨벤션을 안 따른다고 해도 뭐 그 프로그램 돌아가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유지 보수 차원에서 컨벤션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해요. 클래스 이름은 항상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야 되고 그 이어지는 연결된 단어들
예, 첫 글자도 대문자로 하면은 좀 읽기가 쉽겠죠. 이거 카멜 케이스라고 불리는데 카멜 케이스로 클래스 이름을 네, 작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퍼 클래스 익스텐션 내용 설명했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슈퍼 클래스는 무조건 한 개만 가능해요. 인터페이스는 한 개 이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 객체가 그러니까 나는 요 인터페이스하고 상속 여기 나오긴 했지만 얘네 관계가 되게 우리 실생활을 되게 잘 반영하는 메커니즘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집에 가시면 우리 누구냐 앞에 이제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그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기 앞에 여운 학생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은 아들이죠. 부모님한테 아들이죠. 같은 객체인데 아들이 있죠. 근데 누나 있나? 누나 있으면 누나한테는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애인이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생기면 이제 왜 웃어? 그러면 이제 또 애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다양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행동들을 인터페이스 통해서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요온이라는 객체가 한 사람의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디파인하는 걸 규정할 수 있거든요. 뭐 그 brother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받으면 brother라는 인터페이스로 그 요온이라는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역할할 수 있고 똑같은 인스턴스가 son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여러 개 상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한 객체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게 왜 좋으냐면 그, 그, 저는 이제 한동대 학생이었기도 하고, 지금 교수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데이터베이스 가서 사람 검색하면 둘이 나와요, 남대창이. 하나는 학생으로서의 남대창이 나오고, 교수로서는 나와요. 내가 이제 히즈넷에 로그인할 때, 옛날 계정으로 로그인하면은 히즈넷에 학생으로서의 그 객체로서 역할하면서 로그인 유지되면서 사용하는 거고, 교수 아이디로 지금 교수 아이디로 정하면 교수로서 시즌 사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봐봐요. 사실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내부적으로 시즌 돌아갈 땐 다른 역할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 스튜던트라는 그 스튜던트 해가지고 여운이라는 그 변수 이름 해놓고 스튜던트 인스턴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쳐봐요. 그럼 스튜던트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는 학생의 역할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객체가 나중에 그 똑같은 인스턴스긴 하지만 아니 그 학생 말고 뭐랄까 나중에 여운이가 뭐 혹시 교수가 됐다 싶어가지고 교수라는 인터페이스 임플리멘트 한 경우에 되면은 교수라는 타입으로 여운이를 선언하면은 교수의 비헤비어만 할 수 있게 제한을 하면서 그 인스턴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변수가 선언된 타입만 보고 이 객체의 역할들을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고 덜 복잡하겠죠. 근데 만약에 인터페이스로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너무나 이제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의 타입으로 선언된 인스턴스에 대해서 막 다른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비헤비어를 부르게 되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여러 개 상속받아가지고 임플리멘트 했을 경우에 이 장점이 뭐냐면 요 각각의 그 상속받은 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 인스턴스의 변수를. 그러면 거기에 국한된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그 리더블리티 굉장히 높고 우선 코드만 보면 이 인스턴스는 어떤 타입이 선언됐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만 해야 되겠다는 게 명시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설계적인 측면에서 또 코딩하는 개발자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한 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했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들을 부여할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게 나중에 폴리모피즘이나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클래스 선언하는 데 있어서 클래스 바디를 구현할 때 아까 설명한 인캡슐레이션 기반, 필드는 프라이빗, 메소드는 퍼블릭 이 룰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필드는 그래서 이제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게터, 세터라 불리는 get 메소드, set 메소드 통해서 아까 퍼블릭으로 이제 선언했었잖아요. 걔를 통해서만 필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 이 룰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가 선언이 됐으면 그 클래스를 실제로 실체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성에 구동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클래스 파일은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그 설계도로 실제 진짜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돌아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언 방법이 이래요. 클래스 이름을 적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my 클래스 대문자로 시작하는 클래스 이름이죠. 이거는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변수 이름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 해주면 이제 변수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름만 지정해 준 건데 그럼 이 변수 이름에다가 실제 메모리에 생긴 그 객체를 연결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는 equal sign 써가지고 실제로 인스턴스 생성을 해가지고 할당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new 키워드예요. new 키워드. new 키워드 한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클래스 네임을 적어내면 가로가 돼 있죠. 왠지 생긴 거는 메소드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컨스트럭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컨스트럭터는 메소드, 특별한 메소드인데 리턴 타입이었고 그 클래스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메소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인스턴스 생성할 때는 최소한 그러니까 무조건 컨스트럭터를 하나를 써가지고 new 다음에 써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이 부분을 이 익스프레션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 메모리에 우리가 설계한 그 객체가 온전히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메모리 주소값이 이 변수에 이제 할당이 되는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통한 인스턴스 생성을 하고 이제 변수라는 거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인스턴스를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언과 동시에 이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 클래스 이름, 변수 이름, equal sign, 그다음 new 한 다음에 컨스트럭터 넣어주면.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my class라는 변수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주소값이 메모리 주소값이에요. 뭐 가상의 주소값이에요. 지금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소값을 따라가면은 그 클래스에 선언된 필드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 먼저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도 이렇게 저장이 돼요. 힙 메모리 상에 이런 모든 정보들이 저장이 돼서 그러면 이제 이 객체를 언제든 우리가 마음대로 프로그램상에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요거 전체가 이제 실제 메모리상의 클래스 설계도로 생성된 인스턴스라고 실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클래스는 설계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실체를 인스턴스를 한다. 그래서 클래스 선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